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법 문제풀이 20강 시간으로서 191번부터 20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9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9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자 갑은 사업비용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익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가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 등 소유자는 체납하였다. 이에 갑은 체납된 부가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 을에게 위탁하여 을이 50억 원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갑이 을에게 교부할 금액은,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시장 군수에게 부가금을 위탁했을 때는 그래서 징수한 금액의 4%를 교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50억 원 곱하기 4%. 자, 4%니까 50억 원에 몇 프로? 0.04입니다. 5, 그럼 5, 4, 20. 그러니까 2억 원이 되겠죠, 이것은. 191번은 2억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는, 필요적이니까 반드시 의무적으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1.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될 때, 이거는 필요적인 게 아니라 임의적입니다. X.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이때는 필수적으로, 필요적으로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맞고요. 3.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 감독상의 보고를 허위로 한 때, 이때는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X. 4.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 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이때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X. 5.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 정지를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6월을 초과한 때, 이때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X.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는 딱 하나 2번이므로 192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3번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자, 그럼 나머지는 다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일 겁니다. 건축법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첫 번째는 문화재죠. 문화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 두 번째는 철도, 두 번째 철도나 궤도에 선로 부재 있는 걸로서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그리고 궤도사업 운영 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급수, 급탄시설 같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자, 이런 것들 빼고는 다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철도 같은 경우에 철도 역사나 전통 사찰 같은 거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전통 사찰,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플랫폼, 자, 이거는 철도나 궤도 선로 부재 있는 시설로서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거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도 해당 안 되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도 해당 안 되고, 가지적 문화재 역시 안 됩니다.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19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번 문제입니다. 194. 건축법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각 필지의 지변부여 지역이 달라 토지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이럴 때는 둘 이상의 필지지만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2.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하는 경우, 즉 필지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하나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3.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역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하는 일단의 토지,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규정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계획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이 경우의 주택단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하필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하필 대상이 되는 토지, 이 경우도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다 동글뱅이고 하나만 X,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는 19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5번. 건축법상의 증축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1.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것은 이전입니다. 이전. 그러니까 증축이 아니죠. 2.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이것은 신축입니다. 신축. 증축이 아니라 신축. 그래서 X. 3.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의 연면적 합계를 종전규모 이하로 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이것은 재축입니다. 재축. 천재지변의 재자, 재해의 재. 그 재. 그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증축이 아니죠. X. 4.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이거 증축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증축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이니까 4번은 동글뱅이. 5.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이것은 개축입니다. 개축. 고쳐서 짓는 거. 그래서 X. 그래서 지금 증축을 찾는 거니까 19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6번. 건축 법령상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는 행위. 이건 대수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창문틀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죠.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3.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 대수선에 해당이 되고요. 4. 건축물의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역시 대수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5.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 이것 역시 대수선 행위로 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볼 수 없는 것을 고르니까 19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7번. 건축 행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건축 면적 30제곱미터의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의 건축 면적 100제곱미터의 주택을 축조한 행위는 증축해야 된다. 중축이 아니라 이건 신축입니다. 신축. 그래서 X. 2. 건축 면적 100제곱미터인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 면적 30제곱미터인 주택을 새로이 축조한 행위는 개축에 해당한다. 그렇죠. 개축입니다. 맞습니다. 3.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높인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입니다. 이건 증축. X. 4. 건축물이 천재지변에 의해 완전히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서 연면적 합계를 종전규모 이하로 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행위는 개축에 해당한다. 개축이 아니라 재축이죠. 천재지변, 또 뭐 재해 이럴 때는 재축입니다. 재축. 그래서 X. 5.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위치를 옮긴 행위는 이전에 해당한다. 이전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대지로 옮기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겁니다.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맞는 걸 고르니까 19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8번.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이전은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지 아니하고입니다. 그래서 이건 X. 2.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4.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연면적 합계를 종전규모 이하로 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고
재축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5.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19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9번. 건축법률상 주요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내기, 바고, 지주 찾으라는 얘기죠. 내력법, 기둥인데 사이기둥에 해당 없고 바다, 지붕틀, 그리고 주기에 해당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기둥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0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번.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은 어디에 속하는가? 자,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씁니다. 층수에 산입이 안 됩니다. 1층 필로티 구조 전부를 주차장 역시 층수에 산입이 안 됩니다. 2층, 3층, 4층, 5층 주택으로 사용. 그리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은 각각 200제곱미터면서 세대수는 18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2, 3, 4, 5만 주택이니까 4개층이에요. 4개층. 층수는 4개층이에요. 5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파트는. 자, 그리고 4개층이니까 2 곱하기 4. 층이 4개니까 각 바닥 면적이 200제곱이니까 총 800제곱미터입니다. 바닥 면적이. 자, 그럼 660제곱미터를 초과한 거죠. 즉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이면 그건 바로 연립주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660제곱미터 이하라면 그때는 다세대 주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660제곱미터 초과했기 때문에 연립주택, 즉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20강 시간이었고 191번부터 20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